자, 천일몽 기본 트레이닝북 학습입니다. 유닛 5번째는 목적어를 2개 갖는 동사. 목적어를 2개 갖는다라는 건 개념이래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물건을 뭐 주다, 보여주다, 가르치다 또는 뭐 해주다, 만들어주다 이런 류의 동사들이죠. 자, 근데 이 녀석들은 예를 들어 send 같은 동사를 예를 들어 보면 B라는 물건이 앞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물건을 A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to를 쓰게 되고, 특히나 buy 같은 동사는 B라는 물건이 나오면 A를 위해서 사주다. 그래서 전치사를 for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장의 형식이 패턴이 전환이 되고 바뀌어질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까지가 연결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동사가 목적어를 2개 갖는 어법의 동사들인지를 먼저 정리해 가면서 봅니다. 자, 지난밤에 내 사촌이 lent, 빌려주다. 이 lend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빌려주다요. 그러면 B를 누구누구에게, to A에게 빌려주다라고 쓰는 거죠. 내게 그녀의 새로운 아이패드를. 그래서 이게 사람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적으로 빌려주는 물건을 이제 직접 목적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get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get은 지금은 bring 같은 동사여법이에요. 그래서 A에게 B를 냉장고에서 가져다 줬다. 약간의 얼음을 엄마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show가 그녀에게 his driver's license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show라는 동사도 내신에서 많이 나오죠. A에게 B를 to A에게 보여주다. 이렇게도 쓴다. 그래서 그의 운전면허증을 to prove, 입증하다, 증명하다. identity는 신분,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 너의 언어 습관이 tell은 말해주다죠. A에게 B를 알려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personality는 인격, 성격이 다 가능하고 values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너의 인격과 가치관을 보여준다,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romise라는 동사도 A에게 B를 약속하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장난감 활과 화살을 이제 내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as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로. 그 다음에 the man, 그 남자가 chose A에게 B를 골라주다 라고 씁니다. 자주 쓰는 패턴 아닌데 이렇게도 쓰는구나.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골라주었다. 그 유명한 influence가 offered. 이 offer라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A에게 B를 제공하다예요. 그래서 give 같은 동사하고 같은 형태가 되죠. give A, B처럼. 그래서 그녀의 팔로워들에게 useful tips for cooking, 유용한 요리법을, 요리 팁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 다음에 one of my friends인데 on 제주 아일랜드에 사는 친구가 send A에게 B를, 텐조린이 귤이 됩니다. 그래서 each year, 매년 귤을 보낸다. 그래서 나에게 한 박스에 한 상자의 귤을 매년 보낸다가 되겠죠. 자, 그 학생이 hand는 건네주다인데 A에게 B를, 그래서 홈룸 티처의 담임 선생님에게 sheet of paper는 종이 한 장을 handed, 건네주었다. My grandmother가 cooks, 이 cook은 요리를 하다죠. A에게 B를, 그래서 새해 New Year's Day가 되면 특별 요리를,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한 요리를 cook 해주신다. 근데 cook이라는 동사도 이제 B를 A를 위해서 요리해 주다. 그래서 전치사를 for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어법상 맞는지 틀린지 가장 쉬운 거 해석하면 돼요. 일단 wish라는 동사는 wish A에게 B를, 이게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노래 생각하면 너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빈다, 바란다, 희망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wish good luck and success, 행운과 성공을 빌어요. 누구에게? 너에게. 전치사 to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cabin crew는 승무원입니다. found. 자, 그러면 이 found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목적어를 찾다, 뭐 발견하다 이렇게 쓰지만 지금은 그 여권을 찾아준 거죠. 누구를? 그 승객을 위해서 여권을 찾아주다.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하다. for를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tell은 us, 우리에게 nothing about the i에 대한 equality, 다툼이나 말다툼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 베프하고 있었던 다툼에 대해서 us nothing,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tell A, B 맞는 문장 구조. 자, 엔지니어들이 made the girl, 그 소녀에게 a robotic arm입니다. 인공팔 같은 개념에, 그래서 to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그 로봇팔을, 인공팔을 만들어 주었다. 이 make이라는 동사가 이제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 또는 B를 A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겠죠. 그래서 for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 get home safely, 집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the friendly old lady, 친절한 그 노숙녀분이 called, 이때 call은 택시를 불렀다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불러주었겠죠. for me로 쓰게 됩니다. my parents,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teach, 가르치다. teach라는 동사도 우리가 뭐 내신 준비하면서도 많이 했잖아요. A에게 B를 가르치다. 근데 B를 to A에게 가르치다죠. 그래서 table manner, 식탁 예절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치사 to가 들어가야 되겠죠. from an early age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영작을 할 때도 보세요. 항상 기본이 뭐라 그랬다? 반드시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순과 구조. 즉, 이 문장을 영어식에 어떤 어순과 구조로 써야 할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작업,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당신은 이 주어, 돈을 내도 된다,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불하는 게 pay예요. 그럼 이럴 때는 조동사가 필요한 게 you,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can pay. 허락의 개념도 괜찮죠. 무엇을요? 돈을, 목적어가 돈이죠. 그래서 the money. 이럴 때는 제시된 단어 참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내는데 누구에게 낸다요? 계산원에게니까 전치사가 누가 들어갈까요? to the.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어구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전치사 to가 있다면 지금 쌤이 쓰는 형태로 to the cashier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to가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이 pay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지불하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걸 판단을 해서 그러면 앞에 순서가 바뀌어서 pay the cashier, 위시로 cashier에게 the money, 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on the first floor, 1층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iris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를 찾고 나면 쌤이 항상 동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판단하자. 첫 번째는 동사의 시제, 두 번째는 뭐 동사의 어법. 사실은 고등서술형에서 동사어법이 안 들어가는 문장이 없을 정도로 동사어법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8번을 보면 보세요. 그 아이리스가 주문해 주었다. 주문해 준 거니까 시제는 과거겠죠. 그래서 ordered. 그럼 어법은 뭔가 하면 이 order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주문해 주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 그녀의 딸에게, her daughter에게 무엇을요? 몇 권의 책을, some books를, 새 학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사어법이 판단이 되면 요 동사를 시제에 써놓고 뒤에 동사 뒤에 모양을 어떻게 구성해서 써야 될지, 왜? 어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법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보세요. 19번은요. 세계화는 이 주어죠. 동사가 뭐예요? 기회를 준다죠. 자, 그러면 세계화 어렵지 않아요. globalization. 이런 단어들은 제시해 주니까 알아야지. 근데 준다니까 일반적인 사실의 현재 시제 쓸 때 항상 주어 동사의 수일치.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서술형을 쓸 때 반드시 동사의 수가 주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 의식적으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서술형에서 가장 많은 첫 번째 넘버원 탑 실수가 바로 요 수일치입니다. S 하나 안 붙인 것 때문에 7점, 8점이 날아가기도 하고 부분 점수 안 주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항상 의식해야 돼. 자, 그 다음엔 어법이라 그랬잖아. 기부가 뭐야? A에게 B를 주다죠. 누구에게 뭘 준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죠. 그래서 us, a chance.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죠. to 부정사 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면 쓸만하단 말이야. 20번은요. 공동의 노력이 주어고 동사는요. 가져다 준다. bring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가져다 준다는 일반 이제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이니까 현재 시를 쓰겠죠. 우리가 콜라보 한다라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collaborative 또는 collaborative efforts. 공동의 노력이 가져다 줍니다. bring.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로. 그럼 bring이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교사와 학생들에게가 되죠. 그래서 teachers and students 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가 될까요? 대단한 성공이죠. 그게 great success 를 가져다 준다. 자, 이제부터 보면 이번 유닛 5도 그렇고 특히 이제 다음에 할 유닛 6 같은 경우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동사요법들인데 실제로 얘네들이 고등학교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서술형으로 써내는데 쌤이 이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에 대한 그 고등 서술형을 준비하면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 파악하고 어떻게 저 실수를 줄이고 서술형을 어떻게 서술형이 출제되는 의도에 맞게 그래서 감점 없이 완벽하게 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식이 기본적으로 어순 파악과 구조 파악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뭐부터 찾아라? 반드시 한국말에서 주어 동사부터 쉽게 보지 말고 이걸 쉽게 보고 대충 하다가 반드시 실수한단 말이야. 동사를 찾고 나면 동사의 시제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요 물론 이제 이 동사의 개념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동사의 어법 적용. 왜?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건 이 동사 뒤에 어떤 모양으로 구조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고 쓰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동사요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당되는 게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도 포함되겠죠. 그걸 문법의 영역으로 볼 게 아니라 반드시 동사어법의 영역으로. 그래서 쌤이 대학생들 그 토익 수업할 때도 첫 시간에 항상 시험 영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뭐하고 뭐다? 어법하고 구문이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술형을 하거나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동사어법과 구문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면 여러분이 서술형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법 문제를 푸는데도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개별 동사의 어법을 정리해 가면서 이 수업을 계속해서 여러분 서술형에 대한 완벽한 베이스를 다지는 방향으로 수업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닛 5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